네, 안녕하세요. 채널 제네시스 박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동산 또는 경제 기사 중에서 어떤 내용이 좀 도움이 되는지를 제가 좀 찾아보고요. 관심 있는 기사 중에서 어, 한 가지를 골라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왼쪽에 이제 기사가 있고요. 오른쪽에 이제 제가 관련된 내용을 좀 간단하게 메모나 설명을 하면서 드리려고 하는데, 자, 보시면, 대출 한도를 늘리고 절세 효과 누린다. 부동산 법인 설립이 활발하다. 라는 이제 기사로 파이낸셜 뉴스에서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요즘 여러분들 부동산 법인 굉장히 관심 많죠? 저도 이미 저는 이제 설립을 해서 운영을 좀 하고 있고, 매매 임대 쪽을 주로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제가 이제 강의 수익이라든지, 이제 다른 사업상의 목적으로, 이렇게 좀 했는데, 관심들이 많으셔서, 어, 좀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리고 저도 이제 관련된 내용을 하나, 계속해서 블로그에 적고 있는데, 좋아하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기사를 하나 좀 가져왔어요. 이제 한번 볼게요. 자, 법률 업계 종사자 A씨가 시가 11억 원의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 부동산 회사를 차렸대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하죠. 현재 서울은 주택대출 담보가 40%인데 법인 대출을 통해서 집값의 약 75%까지 대출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 A씨는 투자 목적이 아닌 거주 목적이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이 기사는 우리 영상 소개하는 글에 링크를 드릴 테니까 자세한 거는 한번 좀 보시고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일단 이 도표는 좀 넘어갈게요. 음, 자, 기사에 보면 최근 아파트 구입을 위해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대출 한도를 늘리거나 절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제목이 좀 굉장히 자극적인데, 자, 은행 직원이 회사 하나 차리시죠? 라고 이제 오히려 권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은행 대출 창구 등에서 신용도나 소득이 높은 고객에게 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해 법인 설립이나 개인 사업자 등록을 추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자, 이거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신용도나 소득이 높은 고객에게, 그리고 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해, 자, 이게 두 가지가 나왔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음, 지금 은행이 있는데, 은행의 주 수익이 뭐예요? 예대 마진이란 거 들어보셨어요? 자, 이거는 예금이고, 이 대는 대출이에요. 우리 은행 예금 넣으면 얼마 정도 이자 나오죠? 1년 지금 정기예금이 한 2%, 3% 나오나요? 어, 한 3%라고 가정을 하고, 이거 제가 처음 하다 보니까 좀 잘 안 되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대출 이자가 한 5%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이 경우에 뭐가 더 높죠? 대출 이자 5%가 더 높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2%포인트만큼 은행이 더 먹으니까 이게 은행이 굉장히 큰 수익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해서 법인 설립을 추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해줘요? 그냥 해주지 않아요. 신용도나 소득이 높은 고객한테 해줘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은행이라는 곳이 굉장히 그 보수적인 집단이에요. 절대 본인들이 손해보는 행위를 잘 하질 않아요. 자, 그래서 아무한테나 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기사를 보고, 나도 이제 이거 하면 다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까봐 제가 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세무업계의 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은행은 담보가 있더라도 신용 기록이 없는
신규 법인에 대해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그렇죠. 다만 차주, 그러니까 대표죠. 신용을 보고 신용 보강으로 추가 대출을 해주는 것.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 앞에 내용을 한번 좀 지워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법인에 대해서 좀 아시려면 이 개인과 법인의 좀 차이를 좀 아셔야 되는데, 자, 이 자이언인 제네시스가 있고요. 법인 MJ1이라고 있어요. 자, 이 둘은 서로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그래서 제네시스는 제네시스고 MJ1은 MJ1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제네시스란 애는 그래도 뭔가 사회생활을 좀 하고 별도의 소득이 있고 좀 이렇게 은행 나름의 데이터가 쌓여 있겠죠. 자, 그런데 이 MJ1이란 이 녀석은 이게 2017년도에 제가 설립을 했거든요. 뭐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쉽게 말해서 사회 초년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경우에 뭐 은행 입장에서 대출을 해줄 만한 그런 게 있겠어요? 없어요. 안 해줘, 안 해줘. 누가 이런 사회 초년생한테 대출을 해주겠어요? 안 해준단 말이에요. 안 해줘요, 안 해줘. 그런데 이 법인의 대표를 봤더니 이 제네시스라는 놈이 있는데 이 녀석이 근로소득도 좀 어느 정도 되고 기타 다른 사업소득도 좀 되니까 이 녀석을 좀 보고 대출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이 말이에요. 지금 왼쪽에 있는 이 말. 아시겠죠? 자, 이 말입니다. 이 말. 자, 그 밑에 이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이 2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 보유세 부담이 늘고 양도시에도 중과를 받지만 법인을 설립해서 개인과 법인이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보아서 절세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자연인 제네시스 이름으로 1주택을 하고 법인 명의로 1주택을 하면 각각 1주택이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이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신설법인 동향을 보면 굉장히 좀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제가 기억을 하는데 2017년도에 이거 제가 법인 신설법인 할 때도 꽤 많았다고 담당자가 그랬거든요. 작년 2018년도도 되게 많았어요. 올해는 더 많을 거예요. 음.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여기 보시면 좀 흥미로운 게 있어요. 관리 신탁으로 종부세를 회피하기도 한다. 어, 이 말이 이거예요, 이거. 여기 나와 있는 이 표, 요 녀석입니다, 요 녀석. 시가 10억 원 주택의 두 채를 보유하는 경우에 한 채 신탁하는 경우에 종부세 시뮬레이션. 그래서 미신탁하는 경우에는 최종 종부세가 여기 보시면 542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신탁을 하는 경우에는 신탁자는 300만 원, 고객 소유 45만 원이기 때문에 이게 줄어든다는데 저도 사실 신탁은 잘 몰라요. 근데 신탁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름을 이제 맡긴다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음, 여기 봅시다. 자, 하지만 아파트 두 채가 있을 때 한 채는 개인이 보유하고 한 채는 금융사 관리 신탁에 맡길 경우 6억 원이 공제되는 혜택을 받고 각각 6억 원이니까 당연히 세율도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아까 자연인하고 법인이 나눠 갖는 것처럼 개인하고 신탁사가 나눠 갖는 거예요. 물론 여기 이제 별도 수수료가 들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관리 신탁으로 명의를 나누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절세 효과가 크지 않거나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자산 규모가 크고 신탁에 오래 맡길수록 절세 효과가 크다. 그러니까 어설픈 경우에 맡기면 안 된다는 의미인데 사실 저도 이거는 잘 안 해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어요. 이게 계산을 저도 좀 해보고 비교를 해보면 좋겠는데 분명히 뭔가 세금 금액상으로는 이득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 기억에도 제가 한 10년 전쯤에 이제 세무사 공부할 때도 이
명의신탁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그 세법학적으로 문제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고 중요한 이슈란 건 뭐냐면 뭔가 이렇게 좀 사고도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좀 최근에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슈가 또 뭐였냐면 론스타였어요, 론스타. 그래서 해외 쪽으로 이렇게 좀 나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나오고 문제가 됐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는 되게 이걸 좀 리스크가 있다는 걸로 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나중에 한번 기회를 되면 설명드릴 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쉽게 생각하시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자, 밑에 보세요. 자, 한 은행권 관계자가 일부 증권사나 보험사, 은행 등에서 자, 일부 증권사, 보험사, 그 다음 은행이 나왔죠. 무슨 말이냐면 은행에서는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증권사나 보험사 이쪽에서만 해요. 자, 이쪽에서 관리 신탁을 통한 세금 감액을 전략을 쓰는 건 사실이다, 팩트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실정법 위반은 아닌데 조세 정의와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나 본행은 하고 있지 않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예, 진짜 별표를 쳐놔야 되는데 제가 며칠 전에도 여러분들이 들으면 다 아는 제1금융권 은행에 가서 법인대출 담당자하고도 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음, 딱 이 말이 이 말. 음, 안 해준대요. 본인은. 이게 해주는 1금융권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어느 지점이고 어느 은행인지도 제가 알고 있는데 음, 이런 거예요. 정부 정책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게 좀 부담되고 어, 그런 거에 대한 법인 자체에 대한 리스크를 다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설픈 상태에서 좀 하시는 거는 이게 좀 저는 리스크가 있다고 봅니다. 자, 여기 밑에 또 보시면 또 다른 세무업계 관계자는 관계당국인 국토교통부 역시 관리신탁을 통한 조세 회피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를 리가 없어요, 정부가. 그런데 규모가 크지 않아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같진 않다. 굉장히 좀 무서운 말이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음, 정부의 어떤 정보성을 여러분들이 무시하시면 안 돼요. 다 알아요. 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알고 있는데 그냥 놔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뭔가 이렇게 좀 추가 제재가 들어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고, 어, 그리고 이런 기사들이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좀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말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기사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음, 사실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아시려면은 법인 관련된 내용을 좀 아셔야 되는데 어, 사실 이제 뭐 제가 이걸 가지고 현재 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강의를 해드릴 수는 없고 예, 이렇게만 좀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자, 조금 전에 나온 것처럼 여기 보시면 자, 자이언인 제네시스가 있고요. 얘가 이제 만든 법인이 있다고 했을 때 얘 둘은 얘 명의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제네시스가 있고 MJ1이 있고 이지용 부회장이 있고요. 네, 삼성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소득세법은요, 현행 개인에 대한 어떤 소득이 나오면 개인 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걸 줄인 말이 그냥 소득세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죠?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근로, 기타, 양도, 퇴직 이렇게 8개로 나눠요. 그런데 이 삼성전자 MJ1 이 법인이죠. 얘는 벌어들인 걸 뭘로 하냐면 법인 소득세라고 한단 말이에요. 얘 줄여서 법인세라고 해요. 여기서 나온 소득이 각 사업 연도 소득금액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 소득세에 있는 이 사업소득, 법인세에 있는 각 사업 연도 소득 비슷해요. 비슷해. 응, 응.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먼저 법인세를 먼저 했었죠. 이걸 알면 소득세는 차이만 내가 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좀 기본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돼요. 이걸 잡고 난 다음에 법인을 세우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더 낫다. 물론 공부만 먼저 하시라는 건 아니고 어, 공부를 또 다 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론과 투자는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이렇게 알고 이렇게 해야 된다. 특히 가장 제가 볼 때 좀 무서운 게 뭐냐면 이 법인을 만드셨는데 이 법인세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셔야 되는데 아직도 이 소득세 관점을 막 보고 막 바라보는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러시면 정말 큰일 나, 큰일 나. 이거 큰일 난다, 이러다가. 위험하다. 자, 그래서 그 부분 좀 조심하시고요. 기회가 될 때마다 제가 한번 조금씩 쉬운 개념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 분석은 이 정도로 해보고요. 중간에 또 도움되는 기사 있으면 제가 분석해서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는 기사 있으면 댓글로 이렇게 링크를 주시면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기사는 제가 유튜브 영상 밑에 소개 글에 링크를 하나 달아드릴게요. 그래서 원문 한번 쭉 보시고 스크랩 하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용어 중에서 좀 어렵거나 잘 이해가 안 되는 용어를 따로 체크하셔서 그 부분을 이렇게 좀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네, 그러면은 오늘 기사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뵙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하시고 알림 설정하시면 다음 내용 나왔을 때 바로 아실 수가 있으니까 종 모양이 있어요. 예, 그거 하시면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채널 제네시스 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